절강성 원주시 경찰서. 전화를 받은 경찰의 얼굴이 사색이 되고 다급히 걸려온 한 통의 실종신고 전화에 경찰서는 비상이 걸립니다. 원주시의 모든 경찰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특별대책반이 만들어집니다. 교통과 경찰들까지 모두 동원되고 다른 지역 경찰들까지 지원을 나오지만 사건의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전체가 긴장하며 찾고 있느니 그녀는 바로 해당 경찰서 소속의 여경입니다. 그녀는 2년 전 대규모 다단계 조직 소탕 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경찰이었기에 조직원들의 보복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경찰 조직을 공포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정말 그녀가 잡아들인 범죄자의 보복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목요일, 국경절 연휴 마지막 날. 국경절은 설과 함께 중국 최대의 명절로 많은 중국인들이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인이 국경절 연휴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내지만 샤오의 엄마, 왕첸첸은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연휴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늘 바쁘기만 했던 엄마가 오늘은 학교로 데리러 온다는 말에 샤오우는 아침부터 신이 났습니다. 경찰서 일로 바쁜 엄마는 평소에는 샤오우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는데 오늘처럼 엄마가 학교로 데리러 오는 날은 샤오우에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샤오우는 엄마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지 않은 엄마를 기다리다 지친 샤오우는 울면서 집으로 걸어갑니다. 이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샤오우의 아빠는 눈물 범벅이 된 채 집에 온 딸을 보고 놀라 묻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샤오우가 답합니다. 엄마가 안 왔어.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어. 계속 기다려도 엄마가 안 와. 샤오우의 아빠는 울먹이는 딸을 달래며 엄마가 갑자기 일이 생겨 못 갔을 거라고 다독입니다. 2010년 10월 8일 새벽 1시. 아내를 기다리던 샤오우의 아빠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낍니다. 아내가 경찰서에서 호출이 와 갑자기 출동하는 경우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평소 일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꼭 연락해 알려줬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일 때문에 가족을 걱정시키는 일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는 딸을 끔찍히 아꼈습니다. 평소 일이 바빠 딸과 함께 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딸과 한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연락 한 통 없이 딸과의 약속을 깨고 밤이 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휴대전화도 꺼져 있어 연락을 할 수도 없었죠. 아내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절강성 원주시 창남현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샤오우의 삼촌 우씨였습니다. 저희 형수님이 아직 집에 안 오셔서요. 혹시 경찰서에 계신가요? 창남현 경찰서는 샤오우의 엄마 왕첸첸이 일하고 있는 경찰서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왕첸첸이 없었습니다. 아까 오후쯤에 딸을 데리러 가야 한다고 일찍 나가셨어요. 이야기를 들은 우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수님이 조카를 데리러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직 집에도 오지 않으셨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어 연락이 안 돼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먼저 샤오우의 엄마 왕첸첸의 소재를 파악합니다. 원주시에 긴급 호출이 있었거나 왕첸첸에게 따로 호출 명령이 있었던 건 없었습니다. 즉, 경찰 내부에서도 왕첸첸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왕첸첸 1973년 창남현 링시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이웃에 사는 경찰 아저씨를 보면서 자기도 커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경찰이 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왕첸첸은 성격도 좋아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학창시절에 그녀는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를 잘해 우수한 성적으로 정법대학에 입학합니다. 대학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왕첸첸은 대학을 졸업하고 저장성 공안국 경찰로 일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창남현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팀으로 발령받아 전문 지식과 실무를 결합한 수사 능력으로 굵직굵직한 경제 사건을 잇따라 여러 건 해결하면서
공항국 내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녀는 경제, 금융 및 경제 범죄에 대한 높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복잡한 경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특히 2008년 반산 연쇄 사건의 경우 왕첸첸의 활약이 돋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을 떠들썩하게 한 반세 연쇄의 사건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대출 사기까지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피해액만 2억 위안에 달하는 사기 사건에 일당 15명을 잡아들이는데 왕첸첸의 공이 컸습니다. 왕첸첸의 활약으로 15명 전원이 징역 2년형에서 15년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 사건은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높았던 터라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왕첸첸은 경찰들 사이에서 유명인사가 됩니다. 왕첸첸은 뛰어난 업무 능력과 함께 눈에 띄는 외모로 경찰의 꽃으로 불렸습니다. 왕첸첸의 집안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에 딸이 한 명 있고 그녀의 남편은 링시 지역 인민부대표, 시아버지는 링시 지역의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한마디로 권력과 재력, 이 모두를 다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왕첸첸의 가족은 행복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찰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완벽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경찰과 왕첸첸의 가족은 백방으로 연락을 취해보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첸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식에 순간 경찰서의 정적과 함께 긴장감이 감돕니다. 왕첸첸을 향한 범죄자들의 보복 범죄는 아닌지 그녀가 잡아들인 범죄자들을 조사합니다. 특히 2년 전 그녀가 해결했던 반산 연쇄의 사건의 경우 워낙 천문학적인 규모에 연루되어 있던 조직들도 많아 그들 조직원 중 누군가 그녀를 해한 것은 아닌지 경찰은 초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왕첸첸의 행적을 거꾸로 추적해 갑니다. 이때 왕첸첸의 남편이 말합니다. 아내가 딸아이를 데리러 가기 전에 한약재를 사러 인삼시장에 잠시 들른다고 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바로 인삼시장으로 달려갑니다. 경찰은 인삼시장과 그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CCTV 영상에서 왕첸첸의 흰색 BMW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차는 딸의 학교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왕첸첸의 차는 복건성을 향해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유심히 살펴보던 경찰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자동차 운전석에 왕첸첸이 아닌 정체 모를 남성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뒷좌석에도 낯선 남성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왕첸첸이 납치됐다. 현직 경찰이 납치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자 저장성 공항국은 국장이 직접 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항국 전체 경찰서가 총동원됩니다. 교통과 경찰들까지 동원돼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왕첸첸을 찾기 위해 저장성 소속 경찰이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나갑니다. 이내 경찰은 왕첸첸의 차 안에 탄 남성 3명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33세 시정찬, 25세 예장봉, 41세 오정사입니다. 이들은 왕첸첸이 잡아들인 범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첸첸이 해결했던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들과 그 주변 인물들의 별다른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한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들에 대해 조사합니다. 시정찬, 예장봉, 오정사 이들 3명은 모두 저장성 원주시 창남현 출신으로 이미 몇 번의 납치와 절도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명의 전과를 합치니 모두 18건이나 됐습니다.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듯 들락날락 하면서도 교화되지 못하고 밥 먹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 고질적인 범죄자들이었습니다. 3사람의 전과 기록을 확인한 경찰은 좋지 않은 예감에 휩싸입니다. 용의자들이 복건성 방향으로 간 것을 확인한 저장성 경찰은 복건성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지역 경찰의 합동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자들이 복건성 보관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그들의 행방을 쫓아 보관시로 갑니다. 10월 9일 새벽, 경찰은 보관시의 한 시장에서 왕첸첸의 BMW 차량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시장 주변을 포위하고 왕첸첸의 BMW 차량 인근에 잠복하며 용의자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왕첸첸의 납치 사건 용의자 시정찬, 예장봉, 오정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이 급습해 이들을 체포하려 하자 3사람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차를 타고 도망갑니다. 경찰과 시정찬 일당 사이에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끈질긴 추격전 끝에 3명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왕첸첸이 납치된 지 이틀 만의 일입니다. 잡힌 용의자 중 한 명의 몸에서 왕첸첸의 휴대전화와 시계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차 안에 왕첸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의 머리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설마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시정찬 일당은 결국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우리가 그 여자를 죽였어요. 이들은 왜 왕첸첸을 살해한 걸까요? 왕첸첸에게 어떤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들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7일 오후 시정찬, 예장봉, 오정사 세 사람은 오늘도 범행 대상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여성입니다. 한마디로 돈 많고 자기들보다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이들을 노리는 거죠. 오랜 물색 끝에 세 사람은 범행 대상을 찾습니다. 바로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여성, 수씨입니다. 그들은 기회를 틈타 수씨의 귀중품을 훔칠 생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수씨를 미행하지만 좀처럼 범행을 저지를 틈을 찾지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시정찬 일당은 포기하고 새로운 범행 대상을 찾기로 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오후 5시경 새로운 범행 대상을 찾고 있는 시정찬 일당 눈에 이제 막 뽑은 듯한 BMW를 몰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왕첸첸이 들어옵니다. 시정찬이 말합니다. 저 여자야, 이제 막 뽑은 것 같은데 오늘 견적 좀 나오겠어? 시정찬 일당은 서둘러 왕첸첸의 BMW 차량을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왕첸첸의 흰색 BMW는 시아버지가 왕첸첸의 생일을 맞아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식 번호판이 아닌 임시 번호판을 단 상태였죠. 왕첸첸은 오랜만에 직접 딸을 데리러 간다는 생각에 새 차를 몰고 기분 좋게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시정찬 일당이 지하주차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 안에 왕첸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차 뒤에 숨어 왕첸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차를 향해 걸어오는 왕첸첸의 모습이 보입니다. 왕첸첸이 차문을 열자 시정찬이 총을 들고 왕첸첸을 위협합니다.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 조용히 뒤에 타. 총을 든 괴한의 등장에 왕첸첸은 순간 경직됩니다. 그녀는 시정찬이 시키는 대로 차 뒷좌석에 앉습니다. 그녀가 차에 타자마자 두 명의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왕첸첸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 앉습니다. 바로 예장봉과 오정사입니다. 시정찬은 운전을 하고 예장봉, 오정사는 왕첸첸을 포박하고 위협합니다.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돈하고 카드 다 내놔. 경찰인 왕첸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들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훈련된 경찰이라고 해도 여자 혼자 남자 셋을 상대하기는 무리였기 때문에 범죄자의 심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왕첸첸은 침착하게 이들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릅니다. 그녀는 이들의 요구대로 현금과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비밀번호. 왕첸첸은 순순히 카드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시정찬 일당은 카드에서 뽑은 2,700위안과 현금 1,870위안을 손에 넣습니다. 왕첸첸은 원하는 돈을 주었으니 이제 자기를 풀어달라고 사정합니다. 하지만 시정찬 일당은 이런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겨우 이 정도 돈밖에 가지고 다닌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야, 저 여자 뒤져! 시정찬의 명령에 막내 예장봉이 왕첸첸의 몸을 뒤집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에서 까만 카드 지갑 같은 걸 발견합니다. 예장봉은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넣어둔 지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장봉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이 여자 경찰인데? 왕첸첸의 주머니에서 나온 건 바로 경찰 공무원증이었습니다. 그제야 세 사람은 왕첸첸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정찬 일당은 잠시 멘붕에 빠지는 듯 하더니 바로 결심한 듯 말합니다. 죽여. 만약 왕첸첸이 일반 여성이라면 이대로 놓아줘도 겁이나 자신들을 신고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경찰이죠. 일당 중 두 명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말을 더듬었고 다른 한 명은 손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경찰인 왕첸첸이 이런 특징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놓아준다면 곧 자기들을 찾아내 체포할 겁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머물자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왕첸첸을 죽이기로 합니다. 시정찬 일당은 복건성 보관시로 갑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차를 세웁니다. 예장봉과 오정사가 차에서 내려 삽으로 구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시정찬은 차 안에서 왕첸첸을 지키고 있었죠. 왕첸첸이 제발 살려달라며 시정찬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녀는 절대 지금 이를 발설하지 않겠다며 맹세합니다. 그러자 시정찬이 말합니다. 좋아, 나랑 자. 그럼 살려줄게. 그의 말에 왕첸첸은 수치스럽고 분노가 끓었지만 여기서 살아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아이와 남편, 가족을 만날 수 있죠. 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몸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시정찬이 약속을 지킬 리가 없습니다. 자기 볼일을 끝낸 그는 왕첸첸을 구덩이로 끌고 갑니다. 왕첸첸은 애원하며 말합니다. 저한테 딸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 어린 딸은 엄마 없이 살아야 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며 사정사정하지만 시정찬 일당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비웃습니다. 그러고는 준비한 밧줄을 꺼내 왕첸첸의 목을 조릅니다. 왕첸첸이 숨을 거두자 그들은 왕첸첸의 시계와 팔찌를 빼고 휴대전화를 챙긴 뒤 미리 파둔 구덩이에 왕첸첸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혹여 그녀가 살아있을 경우를 대비해 돌아가며 삽으로 그녀의 머리를 세게 내려칩니다. 이후 부검 결과에 의해 밝혀진 그녀의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과 머리는 그들이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들의 잔혹함에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기까지가 세 사람의 진술입니다. 경찰은 시정찬 일당이 알려준 범행 장소로 가 구덩이에 파묻힌 왕첸첸을 발견합니다. 왕첸첸의 처참한 모습의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충격에 할 말을 잃습니다. 왕첸첸의 비보를 접한 유족은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경찰은 시정찬 일당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과거 전가 기록을 봤을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2009년 9월 시정찬, 예장봉, 오정사 세 사람이 어울려 다니기 시작합니다. 할 줄 아는 게 도둑질밖에 없었던 이들은 함께 다니며 도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푼돈이나 훔치는 좀도둑에 불과했던 그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범행이 대담해집니다. 시정찬 일당은 장난감 총, 밧줄, 장갑, 테이프, 망치, 손전 등 마스크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죠. 왕첸첸을 위협할 때 쓰던 총도 사실은 장난감 총이었습니다. 시정찬 일당은 총 7건의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 중 4번은 실패하고 3번은 성공합니다. 2009년 9월 24일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원씨가 이들 일당의 눈에 들어옵니다. 시정찬 일당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원씨를 몰래 뒤따라갑니다. 원씨가 집에 도착하자 시정찬 일당은 원씨를 습격해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관계를 맺은 후 현금 200위안과 목걸이, 손목시계, 휴대전화를 빼앗습니다. 원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원씨를 죽이고 황량한 들판에 유기합니다. 이것이 시정찬 일당의 첫 살인이었습니다. 3일 뒤인 2009년 9월 27일 시정찬 일당은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랴오씨를 다음 타깃으로 삼습니다. 시정찬 일당은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랴오씨를 집 앞에서 납치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몹쓸 짓을 한 뒤 100위안과 휴대전화를 뺏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도로에 그녀를 버려둡니다. 같은 날 일당은 다른 여성 양씨를 유인해 차에 태운 다음 같은 범행을 저지릅니다. 시정찬 일당은 양씨를 죽이려 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양씨가 스스로 밧줄을 풀고 도망쳐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왕첸첸은 이들의 두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자기 일을 사랑했던 능력 있는 37세의 젊은 경찰은 어린 딸과 가족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1년 5월 5일 오전 절강성 온주시 중구빈민법원에서 공개재판이 열립니다. 왕첸첸의 가족은 범인들의 엄벌을 호소합니다. 왕첸첸의 남편은 어린 딸에게 차마 엄마의 죽음을 알릴 수 없어 일 때문에 엄마가 멀리 갔다 여러 밤 자고 올 거라고 거짓말합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정찬, 예장봉, 오정사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한다. 이들은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무고한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사형을 선고한다. 그렇게 당당하던 세 사람은 사형 선고에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선처를 호소합니다. 왕첸첸에게 관계를 하며 살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마지막까지 그녀를 농락했던 시정찬이 말합니다. 여든이 넘은 어머니가 계세요. 또 갓 태어난 딸도 있고요. 제가 아니면 누가 어머니와 딸을 돌볼 수 있겠어요. 제발 노모와 어린 딸을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예장봉이 말합니다. 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의 후손이에요. 제 조상이 나라를 위해 한 일을 생각해서라도 절 살려주세요. 오정사 역시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지켜보던 누구도 이들을 동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첸첸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시정찬 일당의 악마 같은 범죄에 분노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경찰이 BMW를 몰고 다니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냐며 왕첸첸을 나무라는 사람부터 왕첸첸과 그녀의 남편 모두 공무원인데 공무원 신분으로 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느냐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사람. 아무리 경찰이 납치된 사건이라 해도 공안국 국장까지 직접 나서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21일 시정찬, 예장봉, 오정사 세 사람의 형이 집행됩니다. 세 사람은 결국 죄 많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